플란다스의 개. 어느 날 오후 넬로와 파트라세가 눈길을 걸어 안트베르펜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눈 덮인 플란다스의 들판은 대리석처럼 딱딱하고 미끄러웠다. 둘은 눈길 위에 뭔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작고 귀여운 꼭두각시 인형이었다. 아주 귀여운 장난감이었다. 넬로는 주인을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자 알로아를 기쁘게 해주기에 딱 좋은 물건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넬로가 풍차방앗간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 꽤 깊어 있었다. 넬로는 알로아의 방에 작은 창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넬로는 창고 지붕 위로 기어 올라가 격자무늬 창문을 가볍게 톡톡 두드렸다. 희미한 불빛이 창밖으로 새어나왔다. 창문을 연 소녀는 약간 놀란 표정으로 밖을 쳐다보았다. 넬로는 탬버린을 두드리는 인형을 알로아의 손에 올려놓았다. 눈 속에서 찾은 인형이야, 알로아. 너 가져.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내리길 빈다. 넬로가 속삭였다. 넬로는 알로아가 미처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도 전에 창고의 지붕을 내려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밤 풍차방앗간에 불이 나고 말았다. 헛간과 방앗간에 있던 밀이 많이 타버렸지만 다행히 풍차와 사람들이 사는 안채는 피해가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겁에 질려 몰려들었고 안트베르펜에서 소방차가 눈을 헤치고 급히 달려왔다. 방앗간 주인은 보험에 들어 있었으므로 그다지 손해볼 것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몹시 화를 냈고 불이 우연히 난 게 아니라 어떤 못된 녀석이 고의로 저지른 짓이라고 큰 소리로 떠들어댔다. 넬로도 잠에서 깨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불 끄는 일을 도우러 가 있었다. 코제시는 화를 내며 넬로를 한쪽으로 세게 밀어붙였다. 내 녀석이 어두워진 뒤에 이 주위를 어슬렁거렸지? 난 네가 어느 누구보다도 이번 화재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넬로는 어리둥절해서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코제시가 진담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농담을 던질 사람이 있으리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방앗간 주인은 그 다음 날부터 마을 사람들 앞에서도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다. 소년에게 책임을 지울 만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어느새 넬로가 사람들 눈을 피해 어떤 일을 하려고 어두워진 뒤 방앗간에 갔었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또 알로아와 사귀지 못하도록 막은 코제시에게 넬로가 원한을 품었다는 소문도 들렸다. 마을 사람들은 마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코제시의 주장을 굽실대며 따랐고 자기 아들을 위해 알로아의 재산이 고스란히 남아있기를 바랐다. 결국 사람들은 모두 예안다사 할아버지의 손자에게 매몰찬 표정을 짓고 쌀쌀맞게 대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롭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넬로에게 드러내놓고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다들 방앗간 주인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맞장구 쳐 주었다. 매일 아침 넬로와 파트라세가 안트베르펜으로 싣고 갈 우유를 모으러 다녔던 오두막과 농가에서는 이제 예전과 같은 미소와 유쾌한 인사말을 건네는 대신 업신여기는 듯한 눈길과 짧은 몇 마디 말을 던질 뿐이었다. 넬로는 존경할 만한 인내심으로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묵묵히 부당한 대우를 견뎌냈다. 늙은 개 파트라세와 단둘이 있을 때에만 가끔씩 자신의 아픔을 드러냈을 뿐이었다. 넬로는 이런 생각도 했다. 내 그림이 상을 받기만 한다면 그럼 아마 모두들 내게 미안해할 거야. 하지만 넬로는 아직 16살도 되지 않은 어린 소년이었다. 짧은 세월 동안 작은 세계에서 살았고 모든 면에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았던 소년이었다. 그래서 그 작은 세계 전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에게 등을 돌려버린 것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시련이었다. 특히 황량한 찬바람이 몰아치고 배고픔에 시달리는 추운 겨울에는 더욱 힘든 일이었다. 이때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상냥한 인사 한마디에서 유일하게 빛과 온기를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겨울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들 서로 더 가깝게 지냈지만
넬로와 파트라세는 외면당했다. 이제는 아무도 어떤 일이든 넬로와 파트라세와 함께하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둘은 늙고 병들어 침대에만 누워 지내는 노인과 초라한 오두막에 쓸쓸히 남겨졌다. 오두막의 불은 자주 사그라졌고 빵 한 조각도 먹지 못할 때가 많았다. 새로운 우유 상인이 안트베르펜에서 노새를 몰고 와 여러 농가의 우유를 거두어 갔고 겨우 서너 집만이 계속 작은 초록색 수레에 일을 맡겼기 때문이었다. 그 덕분에 파트라세가 끄는 수레는 훨씬 가벼워졌지만 안타깝게도 넬로의 주머니에 들어오는 동전들도 덩달아 줄어들고 말았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다가왔다. 넬로와 파트라세는 완전히 외톨이가 되고 말았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 밤 할아버지마저 둘의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기 때문이었다. 죽음이 이 초라한 오두막을 찾아와 평생 가난과 고통밖에 모르고 산 예안다사 할아버지를 영원히 데려가 버린 것이었다. 넬로와 파트라세는 할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 무엇도 둘을 위로하지 못했다. 하얀 눈이 쌓인 겨울날 둘은 나무로 된 할아버지의 관을 따라 조그만 회색 성당 옆에 있는 이름 없는 무덤까지 걸어갔다. 그 둘 말고는 아무도 관을 따라가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이 세상에 외톨이로 남겨둔 어린 소년과 늙은 개가 장례 행렬의 전부였다. 이제 주인 양반도 어느 정도 마음이 누그러졌으니 저 불쌍한 것들을 들어오게 할까? 방앗간 주인의 아내는 난로가에서 담배를 피우는 남편을 훔쳐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코제씨도 아내의 생각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었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장례 행렬이 집 앞을 지나갈 때도 문의 빗장을 벗기지 않았다. 코제씨는 혼자 말을 했다. 저 녀석은 거지야. 알로하와 엮이지 않도록 해야 돼. 아내는 감히 뭐라고 큰 소리로 항의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관이 땅에 묻히고 넬로와 파트라세가 무덤을 떠난 후 방앗간집 안주인은 말린 꽃으로 만든 화환을 알로하의 손에 들려주고는 경건하게 무덤 옆에 가져다 놓도록 했다. 그럴듯한 비석도 없이 눈을 치운 자리에 시커먼 흙으로 만든 무덤이었다. 넬로와 파트라세는 아픈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오두막조차 볼품없고 음침하고 쓸쓸해서 둘은 위안을 얻을 수 없었다. 초라한 오두막의 집세가 한 달이나 밀려 있었지만 할아버지 장례를 치르느라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넬로에게는 동전 한 입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넬로는 집주인을 찾아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했다. 집주인은 일요일 밤마다 코제시의 집에 가서 함께 포도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구두 수송공이었다. 이 구두 수송공은 은혜를 베풀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 그는 냉혹하고 인색하며 무섭게 돈을 밝히는 사람이었다. 집주인은 집세를 내지 못한 대가로 오두막에 있는 모든 솥단지와 그릇, 심지어 나무 막대기와 돌멩이 하나까지 다 내놓아야 한다고 소리쳤고 넬로와 파트라스에게 다음날 아침까지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명령했다. 어두운 오두막, 불 꺼진 난로 옆에서 넬로와 파트라스는 밤새 함께 붙어 있었다. 둘은 서로 온기와 슬픔을 나누었다. 몸은 추위에 무감각해져 있었지만 마음은 얼음장처럼 꽁꽁 얼어붙는 것 같았다. 새하얗게 눈이 덮인 차가운 대지 위로 해가 떠오르고 크리스마스 이브의 아침이 밝았다. 넬로는 덜덜 떨면서 이 세상에 남은 유일한 친구를 꽉 끌어안았다. 뜨거운 눈물이 파트라스의 넓은 이마 위로 뚝뚝 떨어져 내렸다. 넬로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가자 파트라세. 사랑하는 내 친구 파트라세. 쫓겨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어서 가자. 파트라세는 넬로의 뜻을 따랐고 둘은 처량한 모습으로 나란히 오두막을 나섰다. 넬로는 어느 집 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안타까운 눈으로 안을 살펴보았다. 할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 친절을 많이 베풀어 주었던 집이었다.
파트라세에게 빵 한 조각만 주시겠어요? 넬로는 머뭇거리다 어렵사리 말을 꺼냈다. 이제 많이 늙었는데 어제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하지만 그 집에 사는 부인은 겨울에는 밀과 호밀이 아주 귀하다며 애매하게 말을 얼버무리고는 황급히 문을 닫아버렸다. 넬로와 파트라세는 다시 힘없이 길을 걸었다. 그러고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부탁하지 않았다. 종소리가 10시를 알릴 무렵 넬로와 파트라세는 천천히 힘겹게 안트베르펜에 도착했다. 뭔가 가진 거라도 있으면 팔아서 파트라세에게 먹을 것을 구해줄 텐데 넬로는 생각했다. 하지만 가진 거라고 몸에 두른 누더기 옷과 남학신 한 켤레가 전부였다. 12시에 미술대회 수상자 발표회가 있을 예정이었다. 넬로는 자신의 소중한 그림을 두고 왔던 공회당 건물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공회당 입구의 계단과 건물 앞쪽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 넬로는 눈물이 맺혀 앞을 잘 볼 수 없었다. 머리가 어지럽게 빙빙 돌았고 팔다리도 거의 힘이 다 풀려버렸다. 겨우 눈앞이 다시 밝아지자 넬로는 높이 걸린 그림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그림이 아니었다. 느릿느릿하고 낭랑한 목소리가 안트베르펜에서 태어난 부두 관리인의 아들 스테판 키슬링의 그림이 뽑혔다고 큰 소리로 발표하고 있었다. 다시 정신을 차린 넬로는 자기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파트라세가 옆에서 넬로를 깨우려고 힘겹게 애쓰고 있었다. 저 멀리서 안트베르펜 소년들이 상을 받은 친구를 에워싸고 함성을 지르며 축하하는 소리가 들렸다. 넬로는 비틀거리며 일어선 후 파트라세를 끌어당겨 꼭 안았다. 다 끝났어, 사랑하는 파트라세. 넬로는 힘없이 중얼거렸다. 다 끝났다고. 넬로는 기운을 차리려고 애썼다. 굶주림 때문에 몸이 힘이 없었지만 넬로는 마을로 돌아가기 위해 발걸음을 돌렸다. 고개를 떨어뜨린 채 옆에서 걷고 있던 파트라세도 배고픔과 슬픔으로 다리가 풀려 있었다. 눈이 펑펑 쏟아져 내렸다. 매서운 눈보라가 북쪽에서 몰려오고 있었다. 얼어붙은 벌판을 걸어가는 일은 죽을 만큼이나 끔찍했다. 둘은 들판에서 한참을 헤매다 겨우 낯익은 길로 들어섰다. 마을에 다다르자 내실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렸다. 갑자기 파트라세가 걸음을 멈추었다. 눈 속에서 무엇인가 냄새를 맡은 듯한 파트라세는 언 땅을 긁으며 낑낑대더니 이빨로 조그만 갈색 가죽 지갑을 끄집어냈다. 어둠 속에서 파트라세는 넬로에게 자신이 찾아낸 것을 들어 보였다. 마침 둘이 서 있던 근처에 작은 그리스도 순환상이 있었고 그 밑에 등불 하나가 희미하게 타고 있었다. 넬로는 무표정하게 가죽 지갑을 불빛에 비추어 봤다. 지갑에는 코제시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2000프랑이나 되는 지폐 뭉치가 들어 있었다. 그것을 본 넬로는 조금이나마 정신이 들었다. 넬로는 지갑을 셔츠 속에 넣은 다음 파트라세를 쓰다듬어 주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파트라세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넬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넬로는 곧장 방앗간 집으로 가서 나무로 된 문을 두드렸다. 방앗간 안주인이 눈물을 머금은 채 문을 열어주었고 알로하는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옆에 서 있었다. 가여운 녀석, 넬로가 왔구나. 안주인은 눈물을 흘리며 상냥하게 말했다. 주인 양반이 보기 전에 어서 돌아가렴. 오늘 밤 우리 집에 나쁜 일이 생겼단다. 그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큰 돈을 잃어버렸어. 지금 그걸 찾으러 다시 나갔단다. 하지만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길에 떨어진 걸 무슨 수로 찾겠니? 하느님도 아시겠지만 그 돈이 없으면 우리는 망하고 말 거야. 우리가 네게 한 짓을 보고 하나님이 벌을 주신 것일 거야. 넬로는 지갑을 안주인에게 건네주고는 파트라세를 집 안으로 돌려보냈다. 파트라세가 오늘 저녁에 그 돈을 찾았어요. 넬로가 재빨리 말했다. 코제 나리께 그렇게 말씀드려주세요. 아마 나리께서도 이 늙은 개에게 먹이와 잠자리를 주지 않겠다고는 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파트라세가 저를 따라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부디 파트라세를 잘 돌봐주세요.
안주인도 파트라세도 넬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미처 알아차리기도 전에 넬로는 몸을 구부려 파트라세에게 입맞춤을 하고 서둘러 문을 닫았다. 그리고 벌써 찾아온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6시가 되자 마침내 코제시가 뒷문으로 들어왔다. 완전히 지친 방앗간 주인은 아내를 보고 맥이 탁 풀려버렸다. 영원히 잃어버린 거야. 코제시의 얼굴은 몹시 창백해져 있었고 괴로움 때문에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등불을 들고 여기저기 다 뒤져봤는데도 없었어. 알로아한테 물려줄 돈까지 전부 잃어버렸어. 아내는 남편에게 다가가 돈을 쥐어주고 어떻게 자기 손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완고한 사내는 몸을 부들부들 떨며 얼굴을 감싸더니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너무나 부끄러워서 두렵기까지 했다. 지금까지 그 아이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는데 난 그 애한테서 이런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어. 이었고 코제시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어린 알로아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조용히 다가가 아름다운 금발 곱슬머리를 가만히 기댔다. 아빠, 넬로가 다시 찾아올지도 모르잖아요. 예전처럼 내일 다시 올지도 몰라요. 알로아가 살며시 속삭였다. 방앗간 주인은 두 팔로 딸을 꼭 끌어안았다. 햇빛에 그을린 거친 얼굴은 매우 창백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물론이지. 꼭 그렇게 되어야 해. 방앗간 주인은 딸에게 말했다. 크리스마스 날 우리 집에 초대할 거야. 아니,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오라고 할 거야. 하나님, 제가 그 아이에게 저지른 잘못을 속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꼭 이 빚을 갚을 거야. 알로아는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입맞춤을 했다. 그리고 아버지의 무릎에서 내려와 아까부터 현관문만 바라보고 있는 파트라스에게 달려갔다. 그럼 오늘 밤에 파트라스에게 맛있는 걸 잔뜩 줘도 되죠? 알로아는 철없는 아이처럼 기쁨에 들떠서 소리쳤다. 코제시는 근엄하게 머리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당연히 되고 말고 그 개에게 최고로 좋은 걸 주도록 해라. 그동안 냉담하기만 했던 코제시는 마음속 깊이 감동했다. 그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하지만 파트라세는 좀처럼 따뜻한 곳에 누우려고도 유쾌한 기분을 함께 나누려고도 하지 않았다. 파트라세는 몹시 배가 고프고 추웠지만 넬로 없이는 편히 쉬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지 않았다. 그 무엇도 파트라세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파트라세는 닫힌 문에 기대서서 집 밖으로 나갈 방법만 찾고 있었다. 달아날 기회만 엿보고 있던 파트라세는 마침 새로운 손님이 무심코 문에 빗장을 걸지 않은 사이에 얼른 방앗간 집을 빠져나왔다. 칠흑 같은 어둠과 혹독한 추위 속에서 파트라세는 지치고 허약해진 네 다리로 있는 힘을 다해 눈길을 가로질러 뛰었다. 파트라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넬로를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파트라세는 할아버지와 어린 넬로가 길가의 도랑에 버려져서 죽어가고 있던 자신을 찾아낸 그때를 떠올렸다. 눈은 그날 밤 내내 내렸다. 시간은 어느새 10시가 다 되어갔다. 새로 내린 눈 때문에 소년의 발자국은 거의 지워지고 없었다. 그래서 파트라세가 넬로의 냄새를 찾아내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겨우 냄새를 찾아냈다 싶으면 금방 다시 놓쳐버렸다. 그러다 다시 찾고 또 놓치고 다시 찾고 놓치고 찾기를 수백 번도 더 되풀이했다. 그날 밤 날씨는 정말이지 사나웠다. 늙고 굶주린 파트라세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위대한 사랑의 힘과 놀라운 인내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넬로를 찾았다. 호기가 파트라세의 온몸을 쥐의 이빨처럼 물어뜯었지만 파트라세는 포기하지 않았다. 파트라세는 걷고 또 걸었다. 애처로울 정도로 여유인 파트라세는 온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참고 또 참으며 걸어가다 마침내 사랑하는 친구의 발자국을 찾아냈다. 넬로의 발자국은 시내 한가운데에서 성모 대성당의 계단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넬로가
그토록 원하던 것을 찾아갔구나. 파트라세는 생각했다. 파트라세는 넬로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도무지 알 수 없지만 한편으로는 존경스럽기까지 한 넬로의 예술에 대한 열정을 생각하니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애처로웠다. 파트라세는 둥근 아치 모양의 천장이 있는 웅장한 방을 지나 성가대석 입구까지 갔다. 그리고 거기서 돌바닥 위에 쓰러져 있는 넬로를 발견했다. 파트라세는 가만히 다가가 소년의 얼굴을 건드려 보았다. 내가 의리 없이 너를 저버릴 거라고 생각했니? 내가? 너의 충직한 친구가? 넬로에게 몸을 비벼대는 파트라세의 몸짓이 그렇게 말하는 듯했다. 넬로는 작게 신음하는 소리를 내며 몸을 일으키더니 파트라세를 꼭 끌어안았다. 우리 여기서 누워서 함께 죽자. 아무도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아. 우린 완전히 외톨이야. 넬로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넬로와 파트라세는 루벤스의 그림 아래 쓰러진 채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추위로 온 몸이 마비되면서 마치 꿈을 꾸는 듯 멍한 기분이 되었다. 그때 갑자기 눈부신 하얀 빛이 짙은 어둠을 뚫고 넓은 복도를 지나 흘러 들어왔다. 구름 뒤에 숨어있던 보름달이 모습을 나타낸 것이었다. 눈은 더 이상 내리지 않았다. 쌓인 눈에 반사된 하얀 달빛은 새벽녘의 햇살만큼이나 또렷했다. 달빛은 둥근 천장을 통과해 성당벽에 걸린 그림 두 점을 환하게 비추었다. 성당에 들어왔을 때 넬로가 그림을 가리고 있던 천을 걷어버렸던 것이었다. 순간 십자가에 올려지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가 눈에 들어왔다. 넬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그림을 향해 두 팔을 뻗었다. 황홀한 기쁨의 눈물이 창백한 넬로의 얼굴에서 반짝였다. 마침내 그림들을 봤어. 오, 하느님, 이제 충분합니다. 넬로가 큰 소리로 외쳤다. 팔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넬로는 무릎을 꿇고 털썩 주저앉았다. 하지만 눈은 여전히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걸작들을 우러러 보고 있었다. 비록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달빛은 넬로가 그토록 오랫동안 간절히 보고 싶어 했지만 결코 볼 수 없었던 신성한 걸작들을 비추어 주었다. 마치 천국에서 흘러내려오기라도 한 것처럼 선명하고 은은하면서도 강렬한 빛이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빛이 사라져버렸고 다시 깊은 어둠이 그림 속 그리스도의 얼굴을 덮어버렸다. 넬로는 두 팔로 파트라세의 몸을 끌어안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곳에 가면 우리도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거야. 난 그분은 절대 우리를 떼어놓지 않으실 거라고 믿어. 다음날 아침 안트베르펜 사람들은 성모 대성당의 성가대석 옆에서 넬로와 파트라세를 발견했다. 둘 다 이미 죽은 것처럼 보였다. 차가운 겨울밤의 냉기가 어린 소년과 늙은 개를 얼어붙게 만들었던 것이다. 크리스마스의 아침이 밝았고 성당에 들어온 성직자들은 소년과 개가 바닥에 함께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위를 쳐다보니 루벤스의 위대한 걸작을 가려두었던 천이 벗겨져 있었고 동쪽에서 떠오르는 아침 햇살 한 줄기가 가시면류관을 쓴 그리스도의 머리를 비추고 있었다. 날이 밝자 엄한 표정의 나이든 남자가 성당 안으로 들어와서는 마치 여자처럼 울기 시작했다. 다 제가 잘못한 겁니다. 늦었지만 꼭 잘못을 빌고 싶었는데 제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정말이지 아들처럼 대해야 했었는데. 얼마 후 이번에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찾아와서 말했다. 그 화가는 마음이 너그럽고 재산도 많은 사람이었다. 나는 어제 상을 받았어야 했고 또 그럴 자격이 충분한 어떤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보기 드문 재능을 가진 장래가 기대되는 소년이었지요. 그 아이가
그린 것은 해질 무렵 쓰러진 나무 위에 앉아있는 나무꾼의 모습이 전부였지만 그 그림에는 장차 위대한 화가가 될 재능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찾는다면 기꺼이 데려가서 그림을 가르칠 생각입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팔에 매달려 울고 있던 곱슬곱슬한 금발머리의 소녀가 더욱더 서럽게 흐느끼며 말했다. 오, 넬로, 제발 돌아와. 다들 너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야. 아기 예수가 두 손에 선물을 가득 들고 있어. 피리 부는 할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연주를 해주실 거야. 엄마는 난로 옆에 앉아서 함께 밤을 구워 먹자고 말씀하셨어. 크리스마스 때만이 아니고 공연 축일까지 같이 지내자고 하셨단 말이야. 그럼 파트라스도 틀림없이 기뻐할 텐데. 오, 넬로, 제발 정신 좀 차려봐. 소녀는 햇살이 비치는 루벤스의 위대한 작품을 향해 창백한 얼굴을 돌리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런 다음 모두에게 말했다. 이젠 너무 늦었어요. 모든 것이 얼어붙은 차가운 겨울날 감미롭고 맑은 종소리가 울려 퍼졌고 햇살은 하얀 벌판에서 눈부시게 빛났다.